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문이 열렸어요. 개항을 했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변화에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는지 그런 섬세한 배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어떤 일들이 터지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76년도에 문이 열렸고요. 1882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임오년, 그러니까 82년도가 임오년이에요.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이냐?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화 정책을 이끌고 있었던 그 개화 정책의 그 산실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통리기무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군제 개편, 그리고 무기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5군영, 99군대죠. 5군영을 2영으로 통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5군영을 2영으로 통합시키고 신식군대, 바로 특별한 기계, 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 바로 별기군을 창설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99군인, 이제 2영과 별기군이 있는데, 이게 동등하게 대우를 안 해줘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신식군대는 뭐 옷도 주고 월급도 잘 주고 무기도 좋은 거 주고 아주 대우가 좋아. 그런데 99군대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켰잖아요. 일단 정리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영들에게도 월급을 제대로 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1년치 월급 이상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직업군인들이야. 그 매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와.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결국은 그 군인들이 항의를 했죠. 항의를 했더니 목소리를 높였더니 좀 이제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대박. 쌀을 이렇게 한 가마를 받아왔겠지? 받아왔는데 열어봤더니 거기서 모래, 겨 이런 게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회 나가서 뭐 어디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여러분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에 대한 그 굴욕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가 그런 거예요. 결국 군인들이 못 사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사건, 막 관계자들 막 진짜 막 죽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당시 이 개화파를 이끌고 있었던 그 민씨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고종의 그 부인 명성황후 집안이에요. 그 민씨 세력들 잡아 죽인다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 민씨 세력의 수장이었던 명성황후 잡아라 라고 해서 궁궐에 난입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명성황후는 부랴부랴 도망을 갔죠. 저쪽 충주 장호원까지 도망갈 정도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재집권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 고종이 친정한다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렇게 궁궐에서 이 군인들의 난입 사태, 명성황후 도망간 사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귀를 하고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며느리 이 명성황후가 사이가 안 좋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누가 진압을 하냐면 바로 청나라가 이때 개입을 합니다. 이 청나라가 개입을 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청나라를 여러분 잘 봐두셔야 돼요. 매번 청나라가 이 개입을 하면서 이모군란도 진압시키고 이후에 갑신영매도 진압시키고 이후에 동학농민 운동도 진압하려고 들어와요.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꾸 청나라한테 SOS를 보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외교에는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돼요. 외교에 여러분들 뭐 동맹, 혈맹, 아유 그런 단어 믿어요? 진짜 순진한 거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이에요. 수사일 뿐이에요. 그 밑으로는 모두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공짜 존재하지 않아요. 청나라한테 SOS를 보냈어. 그래서 청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진압했어.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청나라한테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과정 속에서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한테 SOS를 보냈고 결국 청나라가 들어왔고 진압하는 모습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되고 외국과의 네트워크, 외국과의 어떤 협조, 이 정도로 외교를 하는 거지 우리의 운명을 외국에 맡긴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 존재 없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청나라 들어오면서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 흥선대군을 납치를 해요. 난리도 아니지. 아니 외국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정치인을 납치를 해가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대문 일대 쫙 왜냐면 이 구식군인들이 동대문 꼭 바깥에 지금의 뭐 그 답심리 뭐 요 일대 또 요 일대 이제 행당동 요 일대 이제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동대문 일대 쫙 포 걸고요. 그 일대 그냥 포를 그냥 막 비오도 쏟아냅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진압을 시키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영수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내정 간섭을 극대화시킵니다. 내정 간섭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한테 야 우리 너희들 도와줬잖아. 뭐 좀 내놔. 흥선 내용을 우리가 치워줬고 그리고 너희들 다시 원대복귀 민씨들 원대복귀 해줬잖아.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수증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속. 이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인데 여러분들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6년 뒤 이제 청나라와 이렇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을 합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의 그 부속 조약의 내용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뭐 그 안에서 일본 화폐도 쓰고 뭐 해안 측량권도 갖고 있었고 영사 재판권도 뭐 가지고 있었던 그게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개항장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강화도 조약은 내지 무역이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의해선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청나라 상인들의 이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청상인들의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뭐 그러면 일본이 그럼 왜 우리는 개항장 안에서만 묵거나 우리도 나갈 거야 라고 요청을 하면 뭐 어떻게 그걸 막아요.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 자, 지금 일본. 여러분들 왜 일본이 이 99인들의 타겟이 됐냐면 자신들과 차별을 지금 하고 있는 별기군, 신식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별기군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9인들은 이거 다 일본의 계략이야. 다 이거 일본의 큰 그림이야. 일본 타도하자. 나오면서 이모군란이 나왔을 때 그 명성왕후 잡으러 들어가는 궁궐로 난입했던 그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때리러 들어가는 세력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99인이 달려드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도망갔죠. 어디까지? 제물포까지. 또 제물포까지 쫓아가요.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신변 위험 느꼈다.
너희도 지금 우리 못 지켜줬다. 이거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조약 체결 강요합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는 건데,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 못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난감합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제는 일본 군대도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이게 제물포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온 거야.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청나라는 임오군란 진압하려고 들어왔고, 일본은 자국 공사관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일본 군대 끌고 들어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외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냐고. 그죠? 이것 자체로도 비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임오군란의 결과, 청해 내정 간섭은 강화됐고요. 내지무역 길이 열렸고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임오군란의 결과가 뭐냐는 것.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즉 청나라와는 조청상민 수능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무역이 가능해졌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외국 군대가 주둔이 가능토록 되었다라고 하는 요 사실이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갑신전문의 결과가 또 이제 비교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오군란의 결과, 요 두 가지, 내지무역 가능, 외국 군대 주둔,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됐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100여 년 전 신세대들, 청나라가 감나라 배나라는 모습이 불편한 거야. 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청에 종속되어 살아야 돼? 이 임오군란의 결과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됐던 이 현실이 싫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 일으켰던 쿠데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